네, 위원장 입장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수위 부대변인 홍경희입니다. 오늘 발표 진행에 관해서 잠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는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안철수 위원장께서 기조 발표 후에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이후에 경제 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과 때와 같이 세부 과제에 대한 Q&A는 장상윤 코로나 특위 정책지원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민생경제분과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작년 가을 정도에 아마 그 홍대 앞 호프집 하시던 그 주인분이 자기 마지막 그 월세를 받아서 직원 마지막 월급을 주고 생을 달리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호프집 앞에 모여서 포스트잇으로 조사를 붙인 아마 그 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늦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늦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쳐달라는 그런 원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비상대응 팀을 맡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특위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었던 보건의료 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이 코로나19의 방역, 치료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의학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경제에 관련된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피해가 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각으로 이 분과를 만들고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과는 경제 1분과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특위는 정확한 손실을 추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손실을 보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계된 그 숫자를 경제 1분과로 넘겼습니다. 경제 1분과는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떠한 그 지원 믹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부터는 경제 1분과의 김소영
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온 2020년 초반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먼저 자영업자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그분들의 제안들을 받고 그다음 또 소상공인분들은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그 협회분들을 만나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래서 정확한 손실 추계를 위해서 정부의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선거 때는 여당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였는데 이제는 정부를 맡게 되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계산만 하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난 3월 말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그 대출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하는 등 두 가지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자 했던 이 손실액 추정에 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소상공인분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믹스입니다.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고 금융구조 패키지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마 피해지원금이 무엇이고 손실보상제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손실보상제라는 거는 작년 2021년 7월 7일 날 통과된 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몇 %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법에 의한 것이 손실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 그 손실의 8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4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그걸 실제로 온전하게 100%를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다른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 손실을 본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업이라든지 전시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본 그런 업종들을 전부 아울러서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손실 보상 이 법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은 실제로 추경에 들어가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제로 그 음식점을 포함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본 업종들과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손실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총 2년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니까 그 2년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 금융 구조 패키지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자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또 그 세금에 대해서 아예 그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뒤에 다 자세히 나올 텐데요. 제가 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 회의하면서 아마 정부 5개 부처에서 왔을 겁니다. 와서 각자가 전부 자료를 내고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추계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각 가게 또는 그 기관에 따라서 정확한 손실에 따라서 맞춤형 손실 보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제를 할 것이고요. 뭐 채무 부담, 아까 금리 부담 낮추고 상환 일정 늘리고 과잉 부채 감면하는 이런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그리고 또 뭐 대출 납세 비용 완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확하게 지난 2년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551만 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그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가 있고 안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던 시기에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랬더니 그 영업 이익상 54조 원 정도를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이런 숫자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다 저 정부 플랫폼에다가 올려가지고 서로 다른 부처와도 공유하고 민간에게도 공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투명해지면 신뢰 사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데이터가 결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인공지능 산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아마 부수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김서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서영 의원 발표 전에 우선 여기까지 내용 들어보시고 기자분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앞에 두 번째 줄. 네, 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우영준 기자입니다. 먼저 그 과학적 손실 추계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유예 이제 오늘 9월에 끝이 나는데 혹시 더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왜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 뭐 국가 경영도 만약에 경영이라고 하면 경영에서 뭐 여기 경영학과 나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는 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 사회에 이건 뭐 작은 회사 경영이나 전체 국가나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런 자료들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발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부터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 이제 그 사실 이제 9월 달까지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9월 만기가 오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배드뱅크의 개념을 적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쪽. 네, 중앙선대위 김나연 기자입니다. 그 5기관에서 데이터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각 기관과의 데이터가 오차 범위, 현실 값과 오차 범위가 걸렸을 때 이걸 어떻게 보정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기 이따 세부 항목에 대한 Q&A 할 때 저희 실무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오차 범위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전체적인 손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로 더블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그 손실 규모를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외에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5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 이렇게 또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드려야 온전한 손실 보상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게 된 셈이죠. 예, 마지막 아까 예 앞에.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 등도 그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여행업 외에 어떤 업종이 맞춤형 현금 지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업 이외에도 사실 그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전시 컨벤션이라든지 또는 공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4가지 정도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줄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발표와 질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션 2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경제 1분과의 김소영 인수위원께서 나와주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직책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 김소영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 주셨고요. 저는 4가지 방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질문 나온 거 한두 개만 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5개 기관 말씀하셨는데 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이렇게 5기관에서 공동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종은 지금 아까 한 여행업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 28개 업종 정도 되는데 자세한 그 업종은 추후 발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프로그램 연장 관련해서는 우리 만기 유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그 소상공인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그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 지원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지원금 지급입니다. 피해 지원금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그간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와는 다르게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추가적으로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과 뭐 과학적인 면이나 우리 공정한 그 지급 차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특히 그간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 전시 컨벤션,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 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시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지급 규모 등을 확정해서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제 강화입니다. 기존에 이미 작년 7월 7일에 입법되었고 작년 10월부터 2021년 3분기와 4분기 손실을 업체별로 산정하여 지급 중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중 방역 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을 의미하는 보정률이라고 하죠. 그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 하한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이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 하한액이요.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소상공들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사실상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하한액을 적용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손실보상제 강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입니다. 코로나와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이자와 원금의 상환 부담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매출을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금융구조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니 부실화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이제 우리 금리 인상 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비은행권, 특히 이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맞춤형 특례 자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 지원, 뭐 경영 회복하는데 뭐 필요한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성장을 위한 그런 유동성 지원, 또 재창업을 위한 지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상공인 세정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 공제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등도 확대 연장하겠습니다. 소득세, 부가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김소영 의원 발표 마치고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예.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 기자라고 합니다. 그 피해 지원금 차등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차등 지원 구간을 좀 궁금하고요. 맨 밑 구간과 맨 위 구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누적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파악한 부채 규모와 그 채무 조정 방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 우리 그 차등 지원을 할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업종별 피해 정도, 그 다음에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뭐 이 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정확한 뭐 액수는 정확한 액수랑 정확한 차등 액수는 우리 추경 발표 시에 추후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됐나요? 그 소상공인 부채 예. 누적 규모랑 조정 방안이라고 하셨네요. 채무 조정할 때 얼마나 비용이? 예. 저희 지금 일단 우리 소상공인 규모가 이제 상당히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은 우리 그 채무 조정 프로그램 보시면은 일반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부채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 은행권이랑 부채 돈을 빌려준 분이랑 일단 빌린 분이랑 일단 조정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 일부 지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은행권과 아니면 은행권과 소상공인 사이에 상당 부분 조정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주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대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실 정부에서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뭐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한겨레 박종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당선자께서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이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그 안에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원 규모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이 손실액이 전체 다 해서 54조 원이고 기지원액이 31.6조 원이면 그걸 제외한 22조 원이 향후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그 방역 지원금이랑 피해 지원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피해 지원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손실 보상으로 커버가 안 된 뭐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사각지대 이슈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랑 우리 기존에 이제 그 이전 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는 우리
그럼 뭐 방역 지원금 할 때는 명확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뭐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별화도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 중에 하나가 그 기존에 이제 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일괄 그 동액 지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피해 정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공정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체 지원 규모는 사실 우리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손실을 파악한 것이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총 손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총 손실을 온전하게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액수, 정확히 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의 전부 소상공인 지원의 모든 플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플랜 얘기도 좀 있을 거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추경 평선할 때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한 이제 우리 공약할 때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주 간단하진 않은 게 우리가 뭐 현실 그 현금 보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의 보상도 있고 또 소상공인 측면에서 그럼 뭐 그 액수가 뭐 그 54조 원 자체로 뭐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인 패키지를 조만간 마련을 할 거고요. 종합적인 패키지는 사실 거의 다 돼 있는데 발표는 이제 다 묶어서 추경 발표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앞에. 예. 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앞선 질문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한 60% 정도 이미 손실이 보상이 됐다는 건데, 뭐 이게 효율적으로 이제 지급이 됐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지금 되셨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현 정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그대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단 뭐 계속 이제 액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제 기존에 얼마 그 지급이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액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액수가 기존에 얼마나 손해가 났는데 얼마를 지원했다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중요한 부분이 정말 피해 본 사람한테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많이 본 사람한테 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 방법도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이제 훨씬 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인 그 발표자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식 많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 정책 지원단장을 통해서 저희가 또 질문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저희 인수위와 국회가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팍스로비드 같은 약은 1인분에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빠진 다른 분야의 추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이 그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 말씀 마무리되고요.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몇 분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예, 저희 가운데 분. 예. 네, 저 이데일리 장병훈 기자고요. 그러면은 그 손실보상 54조 원 중에 31.6조 원이 지금 지급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22.4조 원을 지급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대선 공약이 원래 한국당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축소됐다면 공약 파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좀 물가 때문에 이렇게 좀 축소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작업을 한 거는 손실을 20년도, 21년도까지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보고 그거를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 뭐 지급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 지원금하고 손실보상 제도로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구체적인 액수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단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면 얼마 정도 드리겠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다음 분 계실까요? 네, 서울경제 김남균입니다. 그 아까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대선 공약이 이제 1,000만 원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등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캡을 씌워서 상한 600만 원으로 준다 하면 이것 자체가 대선 공약의 파기가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 금년도 이제 1,000만 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300만 원 빼면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 추산한 것들은 그 개별 업체에 대한 손실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 실제로 그분들한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 하는 거는 지금 그 작업을 해가지고 결정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 600만 원이 간다, 얼마가 간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다음 분 계실까요? 예, 저 뒤에. 네, 파이낸셜 뉴스 오은선입니다. 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계산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계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아까 김소영 그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그 기본적으로 중기부하고 국세청이 자료를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과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과세 자료라고 하면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그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어서 그 자료가 기반이 됐고 중기부는 그동안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제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신청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신청을 했고 뭐 얼마를 손해 봤다고 신청을 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매칭하는 게 기본이 됐고요. 나머지 부처들 그러니까 그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해서 그거를 같이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고용부는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자영업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신고된 자료들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그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네, 다음 분 계실까요? 충분하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박정호입니다. 저희 일단 답변해주신 분 조남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게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손실 추계만 하고 그 나머지는 국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분과에 나와 있는 기재부 공무원분들 파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지금 기재부와 소통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지원액이 잠정적으로 추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과학적 추계를 잘했고 여러분들이 보신 손실액은 이 정도라고 발표할 거에 더해서 이 브리핑을 듣거나 뭐 보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당연히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반쪽짜리 발표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을 제출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 심의를 받는 구조인데 정부에서 일단 만드는 과정인데 예전에 이제 추경호 그 기조분과 관사님 또 이 기재부 장관 후보자님이 설명을 했듯이 추경은 이번 정부가 아니고 다음 정부 출범한 후에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의 어떤 온전한 이름을 담아서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재부나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손실 추계하고 특위에서 마련한 지원 이 틀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그 수치나 아니면은 추경의 전체 규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손실 보상도 있지만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번 추경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넣고 산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작업을 거쳐가지고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내겠다. 그때 구체적인 액수나 얼만큼 지원해드릴지를 밝혀드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학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 뉴스토마토 임유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7월 7일 이전 손실은 이제 피해 지원금으로 하고 그렇게 보전한다는 건데 그러면 손실 보상 금액이랑 이 피해 지원금이랑 어쨌든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차등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라고 했던 게 원래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좀 차등으로 금액이 달라지면은 뭐 실망감이라든지 반발을 좀 어떻게 누그러뜨릴지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있는 손실 보상제, 그러니까 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급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급을 한다 하더라도 2021년 7월 6일 이전에 그 소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소상공인분들이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행정 부담이나 그 자료들이 굉장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손실보상제는 지금 있는 제도를 온전하게 더 좀 보강을 하고 추계를 20년도부터 21년 풀로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좀 이제 지원이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 틀에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소급 보상의 개념 그거를 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도가 지금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출된 매출의 금액이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 이게 맞지가 않으면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이 제도를 이제 집행을 하면서 이의 신청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급하고 진짜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피해 지원금도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예 개별 업체별로 20년도부터 21년도를 하나하나 다 자료를 가지고 얼마를 받았고 얼마의 매출에서 얼마가 손실이 났고 하는 거를 해주는 게 온전한 게 아니냐 완전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성함 본인 말씀하시죠. 장상윤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정책지원단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